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최연재입니다. 일단 이 케이스 하나만 보고서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분들이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연인 관계 혹은 그 외에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제 가스라이팅이 아닐까라는 고민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어떤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은 1944년도 영화 이름에서 따온 개념이에요. 로빈 스턴이라는 심리 상담사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부부가 나오는데 와이프가 이제 거실에 있는 가스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다, 불빛이 약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에게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날에도 이제 와이프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무리 봐도 가스등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반복적으로 당신 잘못 본 거다, 안 그래도 당신이 뭐 집안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실수 많이 하지 않냐, 당신 뭐 저번에도 이거 맞다고 했는데 사실 틀린 거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듣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멘트를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듣던 이 여자분이 이제 그게 정말 내 문제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긴 나도 뭐 예전에 남편하고 있을 때 뭐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틀렸던 경험들도 있었지, 내 판단이 종종 틀리곤 했었지, 남편 말이 맞지 라는 이런 의심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 처음에는 가스등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 뭐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세세한 부분들에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기가 어렵게 되어서 이제 남편의 말만 믿게 되고, 이제 끝내는 정말 미칠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로빈 스턴이 정의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은 일단 관계 안에서 두 명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 자존감을 세우고 힘을 과시하는 가해자와 반대편에서 이제 상대방이 나의 현실감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피해 경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양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는 피해 경험자 같은 경우는 상대편인 가해자를 이상화하게 되고, 이 사람의 인정, 사랑, 보호 혹은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개념입니다. 관계 안에서 가스라이팅인가 싶고 고민이 될 때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커다란 지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뭐 애인이랑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기에도 제가 잘못한 게 맞을까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관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게 뚜렷하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사례에서도 사실은 애인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고 내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어요. 애인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중이니까 당연히 애인도 만나고 싶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슬슬 올라올 수 있죠. 그 입장도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또 반대편에 있는 내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죠. 애인 휴가 나오는 날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막상 나오니까 나를 볼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계속하고, 사실 연인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가 있을 만한 일이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대화에서 보면 한쪽의 상대방이 이것은 당신이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존중해주거나 수용해주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인 거다. 이해를 못 해주는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집착이 심한 거고 예민한 사람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비난을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사건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벗어난 존재에 대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선을 넘는 판단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딱 나도 멈춰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내담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멘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건가? 내가 정말 예민한 사람인 건가? 라고 그 판단을 그대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 점이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기 감각이 상실되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고, 만일 이 관계가 지금의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친밀한 관계나 이전에 경험했던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주로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를 꼭 한번은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끝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결혼이냐 아니면 이제 애인과의 관계를 더 존속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결혼과 같이 내 삶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적인 측면을 마주하게 될 때는 이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삶에서 어떤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 안에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도 사실은 필요하죠. 이미 결론은 서 있지만 당장 혼자가 되는 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그거는 누구를 위한 관계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마치 이제 결혼이라는 가치관과 이 관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헤어지기는 너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게 무섭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아마도 이 혼자가 되기가 무서운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느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대처하는 방안들을 마련해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방법들을 조금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 사안을 헤쳐나갈 힘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최현지였습니다.